자, 이번 시간은 대단원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두 번째 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2차 방정식 할 때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차 방정식 정의에 대해서는 중3 때도 많이 알아봤으니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조건은 당연히 2차 계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 2차 방정식 하면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차이점을 또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차이점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 문제면 당연히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고, 1차 방정식이면 1차 방정식 이렇게 콕 집어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간혹 예를 들어 어떤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2차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방정식 얘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단어가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를 확인하고 식을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A는 0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때는 경우를 두 가지를 드는 거예요. A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고 접목을 합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조건입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확인했을 때 항상 조건을 확인하는데, 우리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2차 계수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을 합니다. 만약 2차 계수가 문자나 식의 형태가 등장을 한다면 무조건 2차 계수가 0이 아니다인 조건을 확인하고 식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0순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2차 방정식 풀이인데, 2차 방정식 풀이하는 건 중3 때도 많이 했었죠. 그 중3 때 많이 한 방법 간단하게 확인을 합시다. 그럼 중3 때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이용했냐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했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세 번째 근의 공식,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굳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3 때는 얘로 근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지, 굳이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는 인수분해 풀이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풀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인수분해가 풀이 과정이 쉽죠. 2차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를 표현하면 당연히 우변 0인 것 두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1차식의 곱으로. 이때 얘는 0, 얘는 0 해서 얘가 0이 되는 x값 하고 얘가 0이 되는 x값, 이 두 개가 해다라고 해서 하는 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은 ABC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얘와 더불어 짝수 공식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짝수 공식은 뭐냐면 1차 계수가 짝수일 때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1차 계수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A분의 여긴데 선생님은 마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마이너스 반입니다. 여기 얘 나오는 걸 마이너스 반 마반입니다. 마반을 프라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를 마반하고요. 풀마 루트 이 마반한 거를 제곱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푸는 거. 요게 짝수 공식이니까 풀이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하던가 근해 공식을 하던가 요걸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전제 조건을 깔고 가죠. 그냥 아무 식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3 때 요거를 사용했던 이유는 당연히 개수가 유리수일 때입니다. 유리수. 자, 개수가 유리수란 얘기는 분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분수도 가능하지만 이 분수를 어떻게 간단한 정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풀이하면서 조금 다른 애가 등장을 해요.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 무리수가 나오든 아니면 허수가 나오든. 왜? 우리가 허수까지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요 개수가 무리수나 허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1차 개수나 상수항에 나오면 얘가 1차 개수나 상수항에 나오면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풀이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요. 왜냐하면 간혹 근해 공식을 하면 여기에 이중근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중근호 푸는 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사용해서 푼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이 개수가 무리수 허수가 어디에 나오냐면 2차 개수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2차 개수. 2차 개수가 무리수나 허수가 나오면 이 2차 개수를 유리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유리수로. 허수면 당연히 실수화해서 유리수로 바꿔주고 무리수가 나오면 유리화를 시켜줘요. 예를 들어 어떤 식들이 있냐면 요런 식으로 식이 나왔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원래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하려면 X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개수가 복잡하니까 X자를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왜? 얘도 무리수의 관계로 비교를 하고 얘도 무리수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면 되는데 얘 유리화 하려면 필요한 게 얼마? 루트 2 플러스 1. 얘를 양변에 곱해서 식을 전개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1x가 되고 뒤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루트 3에 루트 2 플러스 1. 얘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요 2차 계수가 유리수, 허수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얘를 유리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 그래야 인수분해하기 편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2차 방정식 풀이를 했고 이제 근이 주어질 때야. 근이 주어질 때. 자,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질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고민할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근이 숫자로 나오든 문자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어떻게? 대입. 됐니? 근이 나오면 대입해서 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시계값이 있어요. 시계값. 뭐 2차 방정식을 식에 넣었을 때 그 시계값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시계값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때 이거의 해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식을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이라고 표현을 바꿔봅시다. 이때 이거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근이 주어졌어, 얘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 이거죠. 요 값 자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란 얘기네. 이 형태를 찾아가면 되죠. 얘를 했더니 알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뜨죠. 플러스 3.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 알파는 해를 구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보통 사라지게 돼 있어. 자, 요런 형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시계값을 이용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시계값을 이용할 때는 뭐 주어진 값이 한 문자에 대해서, 그것도 근을 나타내는 한 문자야. 왜냐면 2차 방정식에는 두 가지죠. 그지? 최대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문자로 정리가 돼 있고, 또 얘가 차수가 2차인데 뭐 2차든 3차든 4차든 차수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차수를 낮춰야 될 때는 시계값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계값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뒤에서 근계관이라고 배울 텐데, 자, 얘는 어떤 형태냐면 요 시계값 형태가 아니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형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합이랑 곱을 봤으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합이랑 곱이 나왔던 거 우리가 앞단원, 곱셈 공식 단원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뭐 제곱의 합, 뭐 세제곱의 합, 네제곱의 합, 이런 것들이 있지. 거듭제곱의 합. 요런 형태 두 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 이때는 그냥 시계값이 아니라 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뭐를 이용할지 판단을 잘 하면 됩니다.